안녕하세요, 칠루키입니다. 요즘 들어 제가 입중계 리액션 영상보다는 첼시의 문제점을 후토크를 통해 되짚는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의가 꽤나 있어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제 채널의 지향점은 구독자분들에게 생산적인 시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첼시가 문제없이 잘하고 있는 환경에서는 특별히 짚을 만한 생산적인 얘기가 어렵다 보니 리액션으로 영상 내용을 채웠던 것인데, 지금은 문제를 꽤나 많이 보이고 있어서 리액션을 위주로 영상을 채워버리면 제 영상으로부터 얻어가는 게 없을 것 같아 이를 생략하고 경기에 대한 분석으로 찾아뵙고 있는 것이죠. 강조를 드리자면 생산적인 영상을 뽑아내기 위한 선택일 뿐이니 양해를 부탁드리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4경기 2무 2패의 버로우를 잠시 복귀해보도록 하죠. 첼시는 힘든 일정을 잘 만들어 놓고 이상할 만큼 상대적으로 쉬운 일정에서 도합 2득점과 2승점에 불과한 버로우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 4번의 경기에서 어느 선수가 못했는지에 관해서는 마레스카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데에 혼선을 줄 수 있다 보니 잠시 밀어놓도록 하고, 마레스카의 맞춤 점수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마레스카는 에버튼과의 경기에서는 마레스카 클래식 3-2-4-1을, 풀럼과의 경기에서는 3-3-3-1을, 입스위치와의 경기에선 3-1-6을,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선 2-3-4-1을 선보였죠. 매 경기마다 다르다면 다르고 비슷하다면 비슷한 다양한 컨셉들을 가져가곤 했는데, 에버튼과의 경기를 제외한다면 매번 다르게 가져오는 이 맞춤 점술들은 2무 2패의 기간 속에서도 꽤나 빛을 발하고 있어서 이걸 문제라고 삼기가 애매합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마레스카의 맞춤 전술이 나중에는 전술 적응도 이슈로 인해 패배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이를 문제점으로 삼기엔 이릅니다. 우리는 첼시가 결국에 전반전내를 빅찬스로 귀결되는 순간들을 자주 만드는 광경을 많이 목격할 수 있었죠. 근데 그 찬스들을 다 날리면서 2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첼시 또한 지겹도록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빅찬스 미스로 경기를 제대로 부수지 못했던 점은 우선 선수의 몫으로 해석하는 게 맞아 보이고, 이전에 마레스카가 맞춤 전술을 들고 와서 경기를 시원한 승리로 이끌었던 전례들을 배제하며 마레스카의 전술 능력이 한계점에 다다랐다? 당연히 미래에는 이 해석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건 억측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제가 프리시즌 때부터 항상 주장해왔던 점을 기억하실까요? 저는 당시에 마레스카의 첼시는 전반기에 굉장히 잘 나가다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상당히 버로우를 탈 것 같다는 예상을 했었죠. 그 사유로는 체력 이슈를 꼽았고요. 지금을 봐봅시다. 첼시 선수단 후반에 계속 무너지잖아요. 특히 70에서 80분 사이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는 풀 로테이션, 리그컵은 광탈, FA컵은 아직 본전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주전 스쿼드로는 프리미어리그로만 치룬 이 상황에서 대체 왜 첼시의 체력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냐? 요즘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어느 라운드에는 풀주전, 그 다음 라운드에는 풀로테를 돌리는 것도 좋지만 한 경기 90분 내에 선수단의 체력을 어떻게 분배할지가 정말 중요한데, 마레스카는 이 작업에 굉장히 미숙한 면을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리버풀도 그렇고 지난 시즌의 맨시티도 그렇고 이 팀들은 경기를 이기고 있으면 후방 수비 라인의 높이를 하향하여 선수단의 커버 범위를 줄이고 실리적인 운영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곤 하는데, 지금의 마레스카는 잘 그러질 못하고 있죠. 오늘을 예시로 들어봅시다. 마레스카가 오늘 들고 나온 이색적인 투백 빌드업은 수비형 미들 1명, 후방에 센터백 2명, 그 뒤에 스위퍼 키퍼 1명이 배치가 되어 있죠. 이 전술의 메리트는 후방에 적은 인원이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을 토대로 측면에서의 인원 이득을 보고 측면을 시팅하는 것인데, 이 계획은 굉장히 잘 들어가긴 했습니다. 전반전 내내 첼시의 산초와 쿠쿠렐라는 좌측면에서의 인원 이득을 극대화시키며 선제골도 뽑아냈으니까요. 산초가 대체 무슨 일일까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날아다니며 메이킹에 큰 이점을 선보였죠.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여기서 첼시는 이 후방 수비 라인의 높이를 조정하거나 기존 빌드업 대형처럼 인원수를 증원시킨다면 리스크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고, 선제골을 먹힌 상대가 급해지기 때문에 경기 운영 자체도 쉬워지고 매 순간을 능동적이게 만들 수 있었죠. 게다가 이런 판단을 내릴 시엔 상대의 상하 간격이 이전보다 더 벌어지기 때문에 공략 자체도 더 쉬워집니다. 이게 버스를 세우는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주도권을 쥐고 있되 상대의 발악을 유도하는 것이죠. 필요할 때만 체력을 소모하며 추가 득점을 노리다가 다시 체력을 아끼고, 필요할 때만 체력을 또 소모하며 추가 득점을 또 노리다가 다시 체력을 또 아끼고, 체력 소모 전략에 있어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으니 경기의 텐션을 유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1번 마레스카가 이걸 간과하게 됨으로써 2번 선수단은 맞춤 전술을 수행하며 체력이 더 갈려나가게 되고, 3번 체력이 갈려나가며 기초적인 미스를 범하는 순간이 후반 중반쯤에 급격하게 찾아온다. 4번 그리고 그 미스들이 유독 최근 4경기의 무승 원인이 되었다로 정리가 가능하겠네요.
물론 경기를 확실하게 이겨놓고 있다면 마레스카도 이와 같은 선택지를 고를 수는 있긴 하지만 리버풀의 아르네 슬롯은 그러지 않았어요. 잘 나가던 지난 시즌의 펩도 그러지 않았고요. 이게 사실은 레스터 때부터 조금씩 들어오던 지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레스카가 후반기에 하향세를 탈 것으로 예상했던 것도 있고요. 이런 실용적인 운영 방식을 해내지 못해 망가진 팀이 지난 시즌의 토트넘과 리버풀이라고 생각합니다. 토트넘의 퍼스텍 이건 뭐 잘 아실 거니까 차치해두고 지난 시즌의 리버풀은 선제 실점을 허용한 뒤에 역전을 해낸 횟수가 가장 많은 팀이었습니다. 이걸 좋게 본다면 위닝 멘탈리티가 대단하다고도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선제골을 먹히게 됨으로써 경기의 텐션을 강제로 올리게 되는, 체력을 과하게 소모하게 되는 구렁텅이에 빠지는 특징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로도 리버풀의 경기력 저하로 찾아오게 되며 리그 레이스에서 큰 손실을 일으켰죠. 물론 아직 마레스카의 첼시가 이 리스크로 인해 심각한 문제점을 일으키며 경기를 말아먹은 적은 비교적 적습니다만 이는 훗날에 더 큰 문제점이 될 수 있으니 마레스카가 이 점을 반드시 개선했으면 합니다. 이제는 제가 마레스카에 관해 화두에 오른 쟁점 두 개를 간단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교체 카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체 카드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축구에서 교체 카드는 분위기 반전을 가져오며 경기를 극적인 승리로 이끌기도 하는데 여러분은 마레스카가 그 일말의 가능성조차 배제시키는 것만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엔 마레스카에게 교체 카드란 분위기를 바꾸는 신선함이 아닌 균형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은 행위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대놓고 부진을 하고 있는 귀스토를 빼지 않았었죠. 이 귀스토 건으로만 봤을 때는 아마 아첸뽕을 우측으로 빼기엔 아첸뽕이 2-3빌더 컨셉에 맞는 우풀백이 되지 못한다는 점, 리즈가 나오기엔 핏이 아니라는 점, 카이세도를 우풀백에 배치하며 변화를 가져가기엔 라비아가 없어서, 즉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어서 불가했다는 점으로 인해 교체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전술 변화입니다. 대체 왜 경기가 밀리고 있을 때 컨셉을 바꾸지 않냐 라는 불만들 또한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죠. 제 생각에 마레스카는 어차피 당장 경기에 나가 있는 선수들이 가장 잘 이행할 수 있음과 동시에 경기를 부술 확률이 높은 전술은 본인이 며칠 동안 고민하고 분석하여 준비해온 플랜 A일 것, 그러니 플랜 A 자체에 큰 결함이 없다면 바꿀 필요가 없다 라는 입장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맞을지도 모르고, 다르게 본다면 전반전에 맞춘 점술이 잘 들어맞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 마레스카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만 저는 아직까지는 이 두 가지 선택들을 우선은 모두 존중하는 편입니다. 근거가 충분히 있어서요. 지금까지 마레스카가 첼시에서 보이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놀란 점에 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영상을 끝내겠습니다. 갑자기 이 감독 답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지금 순위 자체만 봤을 때는 기대 이상입니다. 어디 가서 첼시가 4위 한다는 소리 하면 5줄짜리 조롱을 듣던 게 고작 몇 달 전이라고요. 또 경기마다 각양각색의 맞춤 전술들을 들고 오며 하나의 전술에만 국한되지 않는 감독, 생각보다 흔치 않습니다. 마레스카의 전술 능력은 우리가 가장 추억하고 있는 그 시절의 투회를 조금이나마 연상케 해주는 특이한 강점 중 하나죠. 저는 당장의 실적도 과정도 플러스 요인으로 해석되어야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조금은 원래의 기대치로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우승 경쟁의 자리에서 너무 허무하게 내려온 것 같아 속상하다는 마음은 100번이고 이해하고, 저 또한 그렇지만 이게 감독의 경지를 얘기할 정도까지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